이분은 타병원에서 전체 복부 거상술을 받고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가장 이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절개 라인 위아래 갭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옆구리 쪽도 보시면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에 라인에 일체감이 없이 뭔가 단절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요,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찾기 위해 바디 성형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수술의 종류도 다양하고 정보도 넘쳐나는 데다가 병원도 많다 보니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디 성형은 지방 흡입이나 체형 교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체형과 목표에 맞춘 정교한 설계와 안전한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선택하려다 보면 광고, 리뷰, 가격 때문에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로서 바디 성형을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명 도움되는 팁들을 얻어 가실 겁니다. 첫 번째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타병원에서 전체 복부 거상술을 받고 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가장 이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절개 라인 위아래 갭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옆구리 쪽도 보시면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에 라인에 일체감이 없이 뭔가 단절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분이었는데요. 45도로 보시면 여기 단차에 의해서 모양이 굉장히 좀 보기가 싫죠. 그리고 완전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볼록함이 남고 아래쪽은 납작함, 이런 좀 어색한, 물론 속옷을 입어서 흉터를 가린다면 이 모습은 안 보이겠지만 매일 내가 거울 앞에서 샤워 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아마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요, 일단은 배꼽 위에서부터 피부를 다 당기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이 아래쪽 영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아래쪽에 피부가 좀 두꺼웠기 때문에 피부 쪽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 흡입을 아래쪽 여기 음부 피부에 맞춰서 굉장히 좀 얇게 흡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면요, 기존 절개선이 너무 피부가 얇은 부위로 이렇게 절개가 나 있었기 때문에 위에 피부를 아무리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종이장처럼 얇은 요 부위랑 봉합을 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께감이 조금 더 있는 새로운 절개선을 하나 만들어서 옆구리도 흡입을 해서 볼륨을 줄여주고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라인이 깨끗해지도록 만들어 드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숙였을 때 보면은 남아있는 볼륨,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방 때문에 저렇게 불룩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숙였을 때 더 과장돼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느낌도 수술 후에 이렇게 상복부까지 지방 흡입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좀 깔끔하게 해결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왜 이런 모양을 띠게 됐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따진다면요, 일단 수술 시에 지방 흡입이 충분히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1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개선의 위치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분은 뭐 수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애매했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니었지 않나 싶은데, 피부 제거가 미니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미니라는 게 배꼽 아래쪽에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통 미니 복부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이거는 세로로 양쪽 피부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수평적인 라인의 축소를 좀 의도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기게 됐고, 이 흉터를 만들면서 배꼽 주변도 일부 피부가 조금 제거되면서 배꼽도 새로 이제 봉합을 하면서 생긴 흉터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부 쪽 바로 위에 보면 작은 가로 절개가 있는데, 얘는 아마 상하의 처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절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라인이나 이런 데 보시면
보시면은 지방 흡입이 불균일하게 되고 또 유착도 심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배꼽 쪽에 위에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를 최대한 당겨 내리고 그 다음에 절개선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춰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수술 전에 디자인을 보시면은 일단은 위쪽에는 아직 지방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고선으로 그려진 요 영역을 움직임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도록 지방 흡입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음부 쪽에 볼록함도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음부 쪽에는 이렇게 지방 흡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꺼짐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부위는 흡입한 지방을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윗부위에 일부 남아있는 지방, 여기는 이식, 여기는 흡입, 여기도 흡입,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절개선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바로 쪽에 있는 기존 흉터 아래에 잡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당겨 내리는 걸 선택하고 일단 절개선은 이 선 아래 위로 좀 여러 개를 잡았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사진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난 모습에서만 보시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이 많이 깔끔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측면에서 봤을 때 흡입으로 인한 울퉁불퉁함이 여기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전 옆모습을 보시면은 그전에는 음부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었던 부위가 이렇게 지방이 제거되면서 음부가 납작해진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부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한번 수술이 잘못되면은 뒤에 재수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을 받으실 때 좀 충분히 알아보시고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가슴 거상을 한번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의 처짐도 조금 더 생긴 것도 있지만 이분이 호소했던 부분은 바깥쪽 옆가슴의 처짐이 그 다음 옆가슴의 볼륨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큰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깥쪽 부위의 볼륨 제거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던 분인데요. 옆에 45도 측면을 보시면 옆쪽으로 늘어난 이 겨드랑이 아래쪽에 옆가슴도 이렇게 좀 많이 불룩해 보이는 느낌이 있으신데 재수술을 통해서 이쪽 볼륨도 충분히 피부 절제와 동시에 지방 흡입도 충분히 더 해주면서 처져 보이는 유두의 모습도 조금 더 올려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지방 흡입을 하셨는데 지방 흡입을 한 후에 생긴 팔의 늘어짐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거상 수술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지방 흡입한 후에 피부가 처질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수술 전에 의사한테 받는 대답은 대부분 아니요, 처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대답을 듣고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 다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피부가 늘어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방 흡입에 대한 후회를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늘어진 피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이분의 케이스에서 이 정도가 뭐가 그렇게 그런가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피부 결이 많이 좀 느슨하게 탄력 없이 앞뒤로 이렇게 벌어진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팔 쪽에 거상을 하되 길이는 최소화시켜서 보통 저희 병원에서 하프 거상이라고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개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서 웜통형으로 늘어진 이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방법으로 옆에서 보시면 여기 팔 앞쪽 뒤쪽에 라인에 밀착감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신 거고요. 뒤쪽에서 보면은 근육 라인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아래 늘어진 피부가 또 이렇게 건너는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부위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안쪽에도 이런 늘어짐이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안쪽에 겨드랑이 주변에 늘어진 살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심한 처짐이 생겨서 수술을 하신 건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수술을 하실 때는 처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하고 나니까 허벅지 살이 굉장히 많이 처져서 고민이셨던 분인데 이분도 보시면 이 안쪽에 허벅지 거상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던 살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디 성형이라는 것은 수술 범위가 정말 큰 수술이죠. 피부 박리와 피부로 가는 혈관의 혈행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단순 미용 수술만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혈관 접합 등 혈류 공급이 중요시되는 재건 수술에 대해서 고도로 트레이닝 받은 의사들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술은 결국 의사가 하는 것이지 병원의 상담사들이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마다 조건이 다르고 주의해서 봐야 할 특이사항들이 천차만별인데 이걸 수술하는 의사가 정확히 캐치하고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간혹 의사를 수술실 들어가서야 만나는 곳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환자들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이 다 다르거든요. 의사가 직접 정확히 상태를 파악하여 설명해주는 병원이 환자분들께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디 거상 수술은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바디 성형을 위해 병원을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좋은 바디 전문 성형외과를 선택하려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의사가 심도 깊게 상담을 해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고나 가격에만 끌려가기보다는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디 성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